무덤을 비워두거라.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92의 생을 마감하시면서 평생 자애롭고 따뜻하기만 하셨던 우리 할머니가 남기신 유언은 너무나도 기이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큰아버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무슨 무덤을 비워도 그게 말이 되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씀 속에 우리 가족 누구도 몰랐던 70년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2023년 8월 14일 늦은 밤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중얼거리셨다고 했습니다. 영자야, 엄마 여기 있다. 간호사 선생님이 전해주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자,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평생을 부산 영도에서 사셨던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심 좋은 분이셨고 빈소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까지 정정하셨잖아요. 조문객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인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할머니가 남기신 육성 녹음이 흘러나왔을 때였습니다. 내 자식들아, 며느리들아, 그리고 손주들아.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할매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무덤을 비워두거라. 순간 빈소가 술렁였습니다. 비워둔다는 게 무슨 소리야? 큰아버지가 황당하다는 듯 중얼거렸고 큰어머니는 불길하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리를 비워두거라. 언젠가는 내 영자가 찾아올 테니까. 영자. 또다시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자가 누구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어머니가 연세 드시면서 가끔 혼잣말로 그런 이름을 부르시긴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던 할머니, 전쟁통에 함경도에서 피난 오셨다는 것 말고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던 할머니. 무언가가 가슴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영자라는 이름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방은 평소처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낡은 화장대,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런데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낡고 오래된 공책 수십 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1953년부터 2023년까지 70년치의 일기장.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쳤을 때
할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3년 1월 1일. 영자야, 엄마가 여기 있다. 부디 살아있거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기다리신 사람이 누구인지, 왜 무덤을 비워두라고 하셨는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딸, 할머니의 첫째, 우리 아버지의 누나,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큰이모, 박영자. 할머니는 7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이름을 일기장에 쓰셨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엄마는 너를 기다린다. 저는 그날 밤 할머니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무덤이 비어 있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식탁에 둘러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일기장을 내밀자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받아드셨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신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1953년부터 작년까지 70년치가 전부 있어요.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일기장을 낚아채듯 가져가셨습니다. 몇 장을 휘리릭 넘기시더니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 박영자. 큰아버지, 영자가 누구예요? 제 질문에 큰아버지는 일기장을 탁 덮으셨습니다. 모르겠다. 어머니가 전쟁통에 정신이 혼란하셔서 쓰신 거겠지. 아니에요. 70년 동안 매일 쓰셨어요. 정신이 혼란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워하신 거예요. 지연아. 아버지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만해라. 이미 다 지난 일이다. 지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할머니한테는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영자 언니를 찾으셨잖아요. 순간 큰아버지가 식탁을 탁 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어쩌라는 거야. 네, 70년 전 일이야. 70년 전 6.25 때 헤어진 사람을 지금 어떻게 찾아?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 방송 몇십 년 했는데도 못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북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찾는단 말이야. 그래도가 어딨어. 너 혹시 북한 가서 찾겠다는 거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조용히 끼어드셨습니다. 지연아, 큰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도 모르는 건 아니었다. 네. 어머니가 가끔, 정말 가끔씩 그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었어.
특히 8월 15일이면 혼자 방에서 우시곤 하셨지.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어보면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고 하셨어. 괜찮다. 다 지난 일이다라고만 하시면서. 그럼 왜 할머니 마음을 몰라주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70년 동안 매일같이 일기를 쓰시면서 딸을 기다리셨어요. 무덤까지 비워달라고 하셨잖아요. 언젠가 영자 이모가 찾아올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큰아버지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현실을 봐라. 북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찾아와. 그리고 설령 살아있다 해도 지금 90살이 넘었을 거야. 이미 큰아버지는 말을 끝맺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말을 하려 하셨던 거죠. 그래도 찾아봐야 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대신이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 큰아버지가 또다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도 어머니 아들이야.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야. 큰아버지는 겁나시는 거잖아요. 뭐? 찾았는데 이미 돌아가셨으면 어쩌나, 혹시 찾지 못하면 어쩌나, 그게 무서우신 거잖아요. 순간 큰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넌 지금, 저는 찾을 거예요. 혼자서라도. 저는 일기장을 꼭 껴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모를 찾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늘 휴전협정이 맺어졌다. 영자야, 이제 전쟁은 끝났단다. 엄마가 곧 너를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할머니는 가실 수 없었습니다. 38선은 휴전선이 되었고 남과 북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1959년 1월 1일. 영자야, 너는 이제 16이 되었구나. 엄마 생각을 하고 있니?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한단다. 1983년 6월 30일. 오늘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을 한다고 했다. 영자야, 혹시 너도 보고 있니? 엄마 여기 있어.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했단다. 영자야, 이제 만날 수 있을까? 엄마는 너를 안아보고 싶구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동안 단 하루도.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 남북 교류, 실향민 단체. 길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할머니가 70년을 기다리셨다면 저는 그 끝을 찾아드릴 수 있을 거라고
1953년 1월 1일. 영자야, 엄마가 여기 있다. 부디 살아있거라. 오늘부터 엄마는 매일 너에게 편지를 쓸 거야.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할머니의 첫 일기는 편지였습니다. 북에 두고 온 딸에게 보내는 영원히 도착하지 못할 편지. 1953년 6월 5일. 영자야, 너는 지금 10살이 되었구나. 엄마가 너를 마지막으로 본 건 내가 7살 때였어. 그때 내가 입고 있던 분홍색 저고리, 엄마는 아직도 그 천조각을 간직하고 있단다. 밤마다 그걸 만지면서 너를 생각해.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분홍색 천조각? 그제야 일기장 사이에서 작은 헝겊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오래되어 색이 거의 다 바랜 손톱만 한 천조각. 할머니는 이걸 7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955년 8월 15일. 광복 10주년이란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구나. 영자야, 엄마는 오늘도 북쪽을 바라봤어. 내가 어디선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까봐.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1960년 1월 1일. 영자야, 내 동생들이 자꾸 너를 닮아간다. 특히 막내 민수가 너처럼 웃어. 아이들에게 너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차마 할 수가 없구나. 내 아버지는 북쪽 이야기만 나오면 괴로워하시거든. 아버지가 영자 이모의 존재를 몰랐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 아파서 차마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1983년 6월 30일. 영자야, 오늘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한다. 엄마는 아침부터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 혹시 내가 나올까봐. 혹시 내가 엄마를 찾고 있을까봐. 하지만 너는 나오지 않았어. 괜찮아. 내일도 방송한대. 엄마는 매일 기다릴게. 저는 1983년 6월의 일기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 내내 매일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보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983년 6월 31일. 아니, 6월은 30일까지구나. 영자야, 오늘도 너는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990년 9월 30일. 영자야, 오늘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이 교환 방문을 한대. 엄마도 신청서를 냈단다. 함경북도 출신이라고 썼어. 혹시 내가 거기 있을까봐. 이번엔 꼭 만날 수 있기를.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 15일. 떨어졌단다. 엄마는 선발되지 못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대. 영자야,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신청할걸. 엄마가 더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영자야,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남북 정상이 만났단다. 이제 정말로 통일이 될 것 같아. 그럼 엄마가 너를 만나러 갈 수 있겠지. 70살이 된 엄마와 57살이 된 너. 우리 껴안고 실컷 울자꾸나. 할머니의 글씨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설렘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2010년 8월 15일, 영자야, 엄마는 이제 82살이 되었어.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엄마가 너를 만나기도 전에 먼저 가버리면 어쩌나? 아니야, 안 돼. 엄마는 꼭 너를 만나야 해. 그때까지는 절대 갈 수 없어. 2018년 4월 27일. 또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단다. 90살 할머니가 이런 날을 또 보게 될 줄이야. 영자야, 이번엔 정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엄마가 곧 갈게. 하지만 희망은 또다시 좌절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영자야, 새해가 밝았어. 엄마는 92살이 되었단다. 이제는 정말 만나지 못할 것 같구나.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저승에서라도 너를 기다릴게. 그러니까 엄마 무덤을 비워두렴. 영자야, 언젠가 내가 엄마를 찾아오면 엄마가 너를 안아줄 수 있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70년을 단 하루도 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광복도, 정상회담도, 이산가족 상봉도, 모든 역사적 순간마다 할머니는 오직 한 사람만 생각하셨습니다. 북에 두고 온 딸 영자. 2023년 8월 13일. 영자야,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구나. 엄마는 이제 너무 지쳤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찾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평생을 단 하루도. 영자야, 사랑한다. 엄마의 마지막 말도 이거야. 사랑한다, 내 딸아.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일기를 쓰셨습니다. 70년 동안, 25,567일 동안 저는 일기장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일기를 읽었던 겁니다. 할머니, 제가 찾아드릴게요. 영자 이모를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70년 일기를 다 읽은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연아,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 네, 영자 언니 말이야.
나도 알고 있었어. 순간 큰아버지가 고개를 들었고 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미안해요, 여보. 당신한테도 말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벌써 35년 전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어머니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우시는 거예요. 처음엔 광복절이니까 뭔가 전쟁 때 일이 생각나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감히 여쭤볼 수도 없었고요. 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밤늦게 화장실을 가다가 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야, 영자야 하시면서 저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눈치를 챘어요. 어머니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걸. 큰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수님, 그걸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시집 온 지 한 5년쯤 됐을 때요. 그러니까 30년도 더 됐네요. 30년이나. 아버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걸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의 상처를 함부로 건드려요. 당신들도 모르는 일을 며느리인 제가 먼저 알았다는 것도 죄송한데, 어머니,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어머니가 우실 때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8월 15일에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을 더 해드리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더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응.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외출하신 날이었어요. 방 청소를 하다가 장롱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일기장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손에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제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영자 이모예요? 아마도.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음반지 하나와 노란 종이에 적힌 주소가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송평동 123번지. 어머니, 이게 북한 주소예요. 어머니가 원래 살던 곳일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서였습니다. 영자 이모를 찾을 수 있는 진짜 단서. 어머니는 이걸 알고 계셨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북한이에요, 북한. 제가 아무리 알아도 갈 수 없는 곳인걸요. 그때 큰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혹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영란아, 미안하다. 영자를 찾아주지 못해서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 무덤을 비워둬라. 영자가 오면 내가 꼭 안아줄 거다라고.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참으며 우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넘게 혼자서 그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아픔을, 그 긴 기다림을, 아버지가 어머니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요. 당신이 가장 잘하신 거요. 큰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제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상자 속에 주소가 적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70년 전 주소.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한 단서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걸로 찾아볼게요. 지연아,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어머니도 함께잖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찾아보자. 할머니를 위해서. 그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영자 이모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혼자 간직하셨던 그리움을, 어머니가 30년간 혼자 지켜보셨던 아픔을 이제는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영자 이모를 찾기 위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영자 이모를 찾기로 결심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통일부 이산가족과 남북교류 민간단체들,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신청하신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적십자사 담당자 앞에 놓인 서류를 보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어로 물었습니다. 1998년도에 접수된 신청서입니다. 박순희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할머니가 신청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은 이 신청서가 2장입니다. 2장이요? 네. 1998년에 할머니께서 직접 신청하신 것과 담당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5년에 할아버지께서 신청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신청인 박철호, 찾는 사람 박영자, 1943년생 추정,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할아버지가 먼저 신청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담당자가
1995년 서류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6년 8월 북측 명단에 박영자 1943년생 청진시 거주가 있음을 확인함. 하지만 아내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함. 확실하지 않은 희망은 더 큰 절망이 될 것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영자 이모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북측에서 보내온 이산 가족 명단에 같은 이름, 같은 출생 연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할머니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명단에 이름이 있어도 실제 상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마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군요.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큰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연아, 무슨 소식 있었니? 아버지, 저는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영자 이모를 찾으셨을지도 몰라요. 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할아버지의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그 글을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찾으셨다고? 정확히는 찾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큰아버지가 서류를 뺐듯이 가져가 읽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냐? 적십자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답네요. 네. 아버님은 평생 그러셨어요. 어머니를 지키시려고 어머니가 다치실까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일로 어머니가 또 상처받으실까봐 혼자 짊어지신 거죠. 큰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아버지, 왜 혼자 그러셨어? 우리한테라도 말씀하시지. 그때 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건 2008년도 문서였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 참가자 명단.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008년 금강산 상봉 행사에 선발되셨어요. 북측 명단에도 박영자라는 이름이 있었대요. 그럼 만나셨단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께서 행사 일주일 전에 신청을 철회하셨대요. 왜? 이유는 안 남기셨대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순간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네. 2008년 8월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입원하셨죠.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어머니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서 한시도 안 떠나셨어요. 그때 저한테 이러셨어요. 영란아, 내가 잠깐만 자리를 비우면 어머니가 또 어떻게 될까봐 무섭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금강산에 가서 영자 이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할머니 곁을 지키신 거예요. 큰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혼자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영자 누나는 살아계신 거야? 잘 모르겠어요. 2008년 이후로는 명단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2010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적십자사에 보관을 부탁한 편지. 내가 죽거든 이 편지를 내 가족에게 전해주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자야, 아빠가 너를 찾았단다. 2번이나 찾았어.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내 엄마를 지키느라 너를 만나러 가지 못했어. 용서해다오. 하지만 알아다오. 아빠도 엄마도 평생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우리 가족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딸을 만날 기회를 포기한 아버지. 우리가 끝을 봐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못 이룬 일을 우리가 이뤄드려야 해요. 그날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자 이모를 찾겠다고.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우리 가족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2번이나 찾았지만 만나지 못한 영자 이모. 이번에는 꼭 끝을 봐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정식으로 요청서를 제출했고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측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연 씨, 북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협회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영자라는 이름의 여성이 확인됐습니다. 정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요? 2013년 11월 3일에 사망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함경북도 청진시 거주 1943년생 박영자. 2013년 11월 3일 사망. 사인은 노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른 박영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출생연도, 출신지, 가족관계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찾았더라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끊긴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가족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영자 이모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13년에 돌아가셨대요.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북측에서 확인했대요. 2013년 11월 3일 노안으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네. 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아셨으면 얼마나. 큰아버지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젠장. 큰아버지,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8년에 아버지가 금강산에 가셨으면 만날 수 있었잖아. 그때 가셨으면 오빠. 어머니가 큰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어쩔 수 없으셨어요. 그래도 큰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13년 11월 떨리는 손으로 그 달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2013년 11월 1일 영자야, 요즘 엄마가 자꾸 꿈을 꾼다. 내가 나타나서 엄마를 부르는 꿈을. 이상하게도 그 꿈이 무섭지 않고 평온하구나. 2013년 11월 3일 영자야, 오늘 엄마 가슴이 이상하게 아프다. 혹시 내가 엄마를 부르는 걸까? 영자야, 엄마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11월 3일 영자 이모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큰아버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네. 영자 누나는 돌아가셨어.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뭘 찾는다는 거야. 큰아버지, 하지만은 무슨, 죽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 어머니도, 아버지도, 영자 누나도 다 돌아가셨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오빠. 어머니가 말렸지만 큰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제 그만해. 내 인생 살아. 70년 전 일에 매달리지 말고. 큰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도 솔직히 모르겠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버지, 영자 누나를 찾으려 했던 건 할머니 소원을 이루려던 거잖아. 그런데 누나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뭘 더 하라는 거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끝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영자 이모를 찾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모는 1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대요. 할머니보다 먼저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모르셨어요. 영자 이모가 이미 돌아가신 걸. 그렇게 70년을 기다리셨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무능해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연 씨 맞으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적십자사 남북이산 가족 담당 박민준입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북측에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자 씨의 딸이라는 분이 남측 가족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영자 씨의 딸. 그러니까 이지연 씨의 사촌 언니 되시는 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편지를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할머니의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직 끝이 아닌가 봐요. 영자 씨의 딸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멈출 듯 했습니다. 영자 이모는 돌아가셨지만 이모의 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남측의 가족을, 할머니를 찾고 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적십자사로 향했습니다. 이게 북에서 온 편지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 북한 우표가 붙어 있었고 발신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 박미선, 함경북도 청진시. 박미선, 네, 박영자 씨의 딸이라고 합니다. 1968년생이시고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지연 씨 가족 앞으로 온 편지니까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3장과 작은 사진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부터 꺼내봤습니다. 흑백 사진.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영자 이모. 할머니가 간직하고 계셨던 어린 영자의 사진과 똑같은 눈매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측의 가족분들께
저는 박영자의 딸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1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편지를 쓰게 되어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남측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를 그리워하셨습니다. 1950년 어머니가 7살 때 헤어지셨다고 했습니다. 피난길에 사람들에게 떠밀려 어머니 혼자 북쪽에 남게 되었고 외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가셨다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16세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혼자 힘으로 살아오셨습니다. 25세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고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하루도 외할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내 외할머니는 남쪽에 계신단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산 가족 찾기에 신청하셨습니다. 2008년에는 금강산 상봉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북측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2008년 할아버지도 같은 해에 금강산 상봉 명단에 올랐었습니다. 만약 둘 다 선발되었다면, 만약 할아버지가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있었다면,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2013년 11월 3일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외할머니를 찾으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라고 부르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남측의 가족을 찾아서 어머니가 평생 외할머니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남북이산 가족정 보통합센터에서 박순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 1928년생, 딸 박영자를 찾는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제 외할머니라고.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인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야 연락이 닿았는데 외할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모두 만나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외할머니를 사랑했다는 것을,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보내드립니다.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물건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헝겊 조각입니다.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입혀주신 분홍색 저고리의 한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70년 동안 간직하셨습니다. 담당자가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작은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분홍색.
아니, 이제는 거의 색이 바랜 천조각. 저는 가방에서 할머니가 남기신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무늬도 재질도 찢어진 부분도 정확히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뉜 조각들. 이게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에게서 그 노래를 배웠고 제 딸에게도 불러주었습니다. 이 노래가 남측 가족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담당자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컴퓨터에 연결하고 재생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이든 목소리로 부르는 자장가.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노래, 할머니가 명절 때마다 흥얼거리시던 노래. 할머니가 손주들을 재우실 때 부르시던 자장가. 똑같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와 영자 이모. 두 사람은 70년 동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만나지 못한 채, 하지만 같은 노래로, 같은 마음으로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모는 할머니를 잊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단 하루도. 북에서 온 편지를 받은 후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큰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그들 앞에서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맞춰진 천조각을 보여드렸고 자장가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모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와 영자 이모를 제대로 만나게 해드리자고. 비록 이승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저승에서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이자 할머니가 매년 영자 이모를 그리워하던 그날, 우리는 할머니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무덤을 비워두라고.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지. 우리는 할머니의 빈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북에서 보내온 영자 이모의 유품들을 꺼냈습니다. 영자 이모의 사진, 이모가 간직하셨던 천조각, 이모가 부르던 자장가 녹음, 그리고 이모의 딸 미선 씨가 쓴 편지. 할머니, 제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 이모를 찾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모를 찾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모는 할머니를 평생 그리워하셨대요. 할머니처럼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대요. 아버지가 사진을 무덤 앞에 놓으셨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영자 누나입니다. 봐주세요. 사진 속 영자 이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닮은 눈매로 어머니가 1000조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70년간 간직하신 조각과 영자 이모가 간직하신 조각. 어머니, 이제 하나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는 2조각을 정성스럽게 바느질로 이어 붙이셨습니다. 70년 만에 찢어진 천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완성이네요. 큰아버지가 그 천을 무덤에 묻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영자 누나와 함께 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북에서 온 미선 씨의 편지. 외할머니께.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 어머니 품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했어. 비록 7살의 기억이지만 어머니는 평생 그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찾아뵙지 못해서, 만나러 가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주세요. 어머니는 평생 외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딸도 외할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전화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적십자사로부터, 북측 박미선 씨로부터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 씨의 무덤에도 남측 가족의 유품을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남측에서 보낸 박순희 여사의 사진과 편지를 함께. 저는 화면을 가족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북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럼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영자 누나가 네, 각자의 무덤에서 서로를 품고 계세요.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영자 이모가 70년 만에 드디어 만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북에서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선 씨의 딸, 그러니까 영자 이모의 손녀가 쓴 편지였습니다. 남측의 언니에게. 저는 리에진이라고 합니다. 28살이에요. 어머니에게서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남측의 할머니 이야기도요. 저희 집에는 오래된 천조각이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장가도 있었고요. 저도 어릴 때 그 자장가를 들으며 잤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게 증조할머니의 노래였다는 것을. 언니,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남과 북이 통일되면 우리 만나서 손잡고 두 할머니 무덤 앞에서 함께 절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게요. 언니도 기다려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혜진 씨에게. 물론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저도 기다릴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할머니들이 못 이룬 만남을 우리가 대신 이룰 수 있도록.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2023년 8월 13일. 영자야,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구나. 엄마는 이제 너무 지쳤어.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평생을 단 하루도. 영자야, 사랑한다. 엄마의 마지막 말도 이거야. 사랑한다. 내 딸아. 저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할머니, 영자 이모도 같은 마음이셨대요. 평생을 단 하루도 할머니를 잊지 않으셨대요. 이제 두 분 모두 알고 계시죠? 서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머니, 이모, 부디 편히 쉬세요. 이제는 함께.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북쪽 하늘도 남쪽 하늘도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영자 이모가 70년간 각자 바라보던 하늘. 이제 그 하늘 아래 두 분은 함께 계셨습니다. 비록 다른 땅에 묻혔지만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